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먹기 위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들을 먹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치아입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잘게 씹어서 뱃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치아의 역할입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물을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손상이 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아의 건강은 오복 중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이빨이 500양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치아 건강 관리에는 무관심한 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건강 관리 중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모든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잘 먹으려면 우선 치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단백질은 주로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는 건강에도 좋지만 가장 맛있는 음식물 중에서 한 종류입니다.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다 라는 것처럼 치아가 부실하면 고기를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 후에 먹는 고기는 내 몸에 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마도 칫솔과 치약의 발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아는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1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치아와 치열은 아름답고 건강한 외모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손상이 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먹는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럽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구취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손상이 되거나 상실된 이후에 치과 치료는 치료기간, 비용, 일상생활에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평소에 올바른 치아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치아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치아가 4개나 손상이 되어서 치과에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나 매번 치과에 가면은 의사들은 똑같은 말만 합니다. 손상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 안에다가 플란트 심어놓다의 합성어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인공치아 식립 덴탈 임플란트입니다. 시술 방법은 1차적으로 티타늄으로 구성된 특수 나사를 치조골에다가 심습니다. 그 위에 지주대와 인공치관을 심어준다는 논리입니다. 저의 경우는 치과 의사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치조골이 녹아내려서 전부 걷어내고 골리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공포심이 들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발치를 하고 인공치아를 심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서 건강한 치아로 보온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런 의술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말문이 막히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방편으로 처방전만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와 의사들의 말은 검증이 되거나 확인이 된 것만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특히 치과 의사들은 불신의 아이콘 넘버1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발치를 할 각오로 저만의 방법으로 치료를 결심을 하고 올 1월부터 셀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제일 먼저 술과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되면 소금물로 가글을 합니다. 이때 소금물을 5분 이상 입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해야 합니다. 양치를 할 때는 칫솔에 치약을 먼저 묻히고 다시 소금을 묻혀서 양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순수한 소금으로만 양치를 합니다. 이때 소금은 가늘고 고운 소금을 사용해야 치아와 잇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가 끝난 칫솔은 소금물에 항상 담궈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많이 흔들리던 치아가 지금은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잇몸에서 자주 출혈이 발생하는 현상도 멈추었습니다. 잇몸이 시리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콜라겐의 섭취와 단백질의 공급은 치아와 치조골의 치료와 재생 복원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생선 껍질로 만든 콜라겐과 치즈, 우유, 요거트, 삶은 계란, 두부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끓여서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끓일 때는 옥수수 수염차, 녹차, 말린 양파 껍질, 월계수잎, 우엉차 물을 이렇게 끓여서 매일 마시면은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약국에서 파는 이딴 약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삼가해야 할 음식으로는 탄산음료와 식초가 가미된 음식들입니다. 지금은 고기나 질긴 음식물들이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씹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치료 방법과 순서, 치아 재활 치료 등에 관하여 특집 방송으로 차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더 건강하게 하고 손상된 치아는 치료와 재생 복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3분 이상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양치질은 꼭 해야 합니다. 칫솔질은 칫솔을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 천장과 혓바닥도 잘 닦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입안의 전체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칫솔의 교환 주기도 치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질만 해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이나 치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실 사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만약 치실이 헐거울 정도로 치아 사이가 간격이 넓다면 적당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의 선택은 사용할 때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아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을 잘 하더라도 치아에 치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마다 구강 건강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은 피해야 하고 이런 음식들은 섭취를 해야 합니다. 과자나 사탕 등 당분이 있는 음식을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야채나 과일, 견과류들은 먹어야 합니다. 이때 야채와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 후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어야 합니다. 단단하거나 큰 것들은 치아나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른 오징어나 질긴 음식들도 치아나 턱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치아나 잇몸 착색, 구취,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것은 치아와 구강뿐 아니라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고온도로 인해서 입안의 온도를 높게 합니다. 흡연 후에 구강은 나쁜 세균들이 증식하기에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강 내 온도가 높아지고 침이 말라서 자정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만큼 세균들이 왕성하게 번식해서 세균성 치태인 플라그가 발생을 합니다. 치아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세균이나 염증이 잇몸이나 입 안쪽 등 다른 구강 조직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습니다.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합니다. 얼음 같은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거나 이빨로 병뚜껑을 따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현재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 저장력이 약한 경우, 충치가 있는 경우, 범낭질이 손상된 경우에는 치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치아 파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 표면이나 내부에 금이 가게 되면 틈새로 세균이 침투해서 신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균열이 심해지면 치아의 손상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를 심하게 가는 습관도 치아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보통 이를 갈 때는 음식물을 씹을 때보다도 더 강한 힘이 치아에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 표면이 쉽게 마모가 되고 시린 통증이 나타납니다. 일갈기를 방치할 경우 치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저장력을 떨어뜨리고 치아의 배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갈지 못하게 하는 보조 장치를 끼우거나 턱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중에서 치아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로는 혀내 밀기, 턱 꿰기 등이 있습니다. 혀내 밀기도 치아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혀내 밀기는 위아래 치열을 맞물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거나 구강장치를 통해서 해소해 줘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이 턱을 갤 경우 불균형적인 턱 청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걱턱, 무턱 등과 같은 외관상 좋지 않은 모습으로 안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턱관절이 탈구가 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두통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그 반대로 먹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이때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부피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치아 표면에 얇은 금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극이 반복이 되면 균열이 생겨서 뜨겁거나 차가운 기운만 닿아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맥주, 커피 등 산성 음료를 마신 다음에 바로 이를 닦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과 당분은 치아 표면을 덮은 에나멜들을 순간적으로 약하게 합니다. 이때 즉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에나멜이 다시 단단해지기 전에 닦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 음료를 마신 후 물이나 가글렉으로 입을 먼저 헹궈내야 합니다. 남아있는 산성을 제거한 후에 30분이 지난 뒤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도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상승시켜서 잇몸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잇몸과 치조골에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음주 후 잇몸이 붓고 출혈과 통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